방출한 사람들끼리 한 팀을 이뤄서 한다라는 컨셉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멍난 배에다가 한 명씩 떨구고 빠져 죽어라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저는 느껴졌던 게, 경쟁을 시키려면은 최소한 객관적인 지표는 어느 정도 맞춰주고 경쟁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소한 쪽수는 맞춰줘야지 경쟁이라는 거를 해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흑백요리사를 만드신 제작진 분들이 계시면은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생각해봐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화제의 프로죠.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많이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저희 직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 보냐 그랬더니 다들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총 4주에 걸쳐서 릴리즈 된다고 하죠. 첫 번째랑 두 번째 릴리즈까지 아무 불만 없이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알기도 하면서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 이제 릴리즈라고 하죠. 8, 9, 10화 같은 경우는 뭔가 생선 가시 같은 게 목에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흑백요리사, 이번 회차가 재미가 없었던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봤고요. 혹시 저와 비슷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까 하고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혹여나 흑백요리사를 만드신 제작진 분들이 계시면은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봐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가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참가자를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간 대결로 해서 진 팀들이 편의점 미션으로 패자부활전을 했는데, 편의점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하게 한다는 게 나름대로 참신한 스토리였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참가자들이 성의가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요리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환경에서 음식을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전에 이제 팀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멘탈이 털린 상태에서 바로 패자부활전 미션이 떨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몇몇 참가자분들이 이전에 보였던 열정과 의지에 비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참가자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절박함 스토리에 나도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그들을 응원하면서 재밌게 보는 부분도 있었는데, 참가한 당사자들이 별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저걸 왜 보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중간중간 하게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음식을 했던 중식 셰프님도 그렇고요. 제가 약간 우승자로 기대를 했었던 최강록 셰프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기운도 빠지고 힘도 빠져 있었던 것 같고, 100팀의 그 팀장 하시다가 떨어져서 오신 여자 셰프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출연진 중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여기서 크게 이름을 떨치지 않아도 요만큼 했으면 나는 할 만큼 했다, 안도감 때문인지 식당 예약 넘치는데 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싶어서 그런지 아쉬운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가 이전에 비해서 못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레스토랑 운영하는 미션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 명을 방출을 하고 방출한 사람들끼리 한 팀을 이뤄서 한다라는 컨셉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멍난 배에다가 한 명씩 떨구고 빠져 죽어라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저는 느껴졌던 게, 경쟁을 시키려면은 최소한 객관적인 지표는 어느 정도 맞춰주고 경쟁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방출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멘탈도 조금 털리기 때문에 정신을 수습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소한 쪽수는 맞춰줘야지 경쟁이라는 거를 해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다른 팀들은 다 4명이었고 이분들은 3명으로 살아남아라 하는 거는 조금 잔인한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패자부활전에서 뭐 탈락하신 분들 중에 한 명 정도는 픽해서 살려올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재료를 준비하는 뭐 비용을 좀 더 준다거나 어드밴티지를 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시키고 그대로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안쓰럽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팀이 있으면은 여유 있는 사람은 서빙을 하면서 멘트를 칠 수도 있고, 손이 비면 설거지나 다른 준비도 하면서 서비스 타임도 줄일 수 있고 하는데, 방출자 팀 같은 경우는 음식 늦게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직접 나가서 서빙할
만한 여유도 없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지도 못하면서 그에 따른 경쟁에서 분명 불이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정치 못한 경쟁에 그들을 내몰았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도 11명 중에 1명만 퇴장당해도 강팀이 약팀한테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11명에서 10명이 되는 거랑 4명에서 3명이 되는 거는 훨씬 더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축구로 치면 한 2-3명은 퇴장당한 거죠. 2-3명 퇴장당한 팀 가지고 어떻게 11명을 상대로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가격 선정을 팀에게 위임을 했다라는 점에서 최현석 셰프님의 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정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매출만으로 평가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2그릇 팔아야지 이제 이쪽에서는 1그릇 판 거랑 똑같아지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평가 기준이었느냐, 이 설계가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작진들도 예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격 수준에서 음식을 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현석 셰프님이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100만 원씩 주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100만 원이면 음식 값에 비해서 충분히 많은 비용이어가지고 5만 원, 6만 원 하는 메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나오신 분들 다 유튜브로 잘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저 같은 학고를 불러줬으면 비용을 아끼면서 먹었을 텐데 크게 성공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비용 같은 거 상관없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미션에 대한 평가 기준을 짠다고 하면은 가격을 통일하고 그릇 수에 맞춰가지고 평가를 내린다거나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인생이 담긴 요리라는 미션이 왔었죠. 나름대로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을 80점에서 90점 사이에서 줬던 것 같고요. 백종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80점에서 100점을 베리에이션을 두고서 평가를 내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2명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맞추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절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리에이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고 기준을 했을 때는 안성재 셰프는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 거고 백종원 셰프는 2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반반이 지분을 가져야 되는 구조에서 백종원 대표님이 지분을 거의 뭐 2배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에 에드워드 리 셰프가 안 되고 나폴리 마피아가 됐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에드워드 리 셰프님의 음식 같은 경우는 백종원 대표님이 굉장히 취향에 맞아서 높은 점수를 주셨죠. 근데 반면에 그걸 과연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안성재 셰프님의 평가도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었고 납득이 되는 평가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백종원 셰프님의 점수 몰빵으로 그분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분이 올라가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점수 평가를 할 때 두 심사위원이 어느 정도 베리에이션을 두고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흑백 요리사 보면서 느꼈던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봤고요.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이것도 괜찮구나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와 비슷한 컨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편집에 공이 좀 덜 들이더라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이전이랑 영상 스타일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이거 혼자 보니까 디스커션 할 사람도 없고 심심했거든요. 낯소리나 이런 거는 좀 같이 보면서 욕도 하면서 봐야 되는데, 혹시 뭐 이거 보시면서 저와 다른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